어떻게 창의적이 될 수 있냐? 혹시 창의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스스로가. 아니, 안 물어볼게요. 물어보면 또 물어볼까 조심해서 안 돼. 아, 나는 뭔가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뭔가가 보인다. 아니면 그런 생각이 든다. 그거는 창의적이에요. 창의적이 되려면 남이 못 보는 걸 봐야 되고, 남이 못 보는 걸 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선입감이 없어야 돼요. 이게 이제 일단 핵심이에요. 야, 저기 이영근 PD가 서 있네. 이거는 모두가 다 생각을 하니까 이영근 PD는 어떻다. 뭐는 뭐다 이렇게 등식이 승립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영근 PD는 못생겼다. 이러면 이거는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머리에 있는 생각이 달라져요. 찬성되는 생각도 들면서 반대되는 생각도 들어요. 예? 누구나가 다 생각하는 걸 생각하면 그거는 비슷한 생각만 머리에 계속 맴도는데 반대되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다른 생각이 머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나요. 나이가 든 사람들 있잖아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창의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왜? 아는 게 많아서. 아는 게 많으면 머리가 빡 돌아요. 뭐는 뭐고 쫙 돼서 공부 학식 많고 이런 사람은 창의적 절대 안 해요. 고집만 세요. 거기에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 의견은 묵살해요. 고집만 세요. 나이가 어릴수록 창의적이에요. 왜? 아는 게 별로 없어서요. 아는 게 별로 없으면 등식이 성립이 안 돼요. 등식이 성립이 안 되면 새로운 등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머리가 움직이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주행쇼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 PD 작가들 이렇게 모여서 아이템 회의를 해요. 뭐 누구 오면 나오면 좋겠냐. 회의를 하면 새로운 생각이 안 나요.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그 나물에 그 밥인가? 생각이 안 나요. 계속 비슷한 이유만 맴돌아요. 제가 아이들을 내가지고 초등학교에 말썽꾸러기 애들을 한 10명을 각 학기마다 이렇게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걔네들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귀 아파요. 2시간 있으면 귀가 아픈데 그 속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달렸지 걔네들이 떠드는 거는 막 떠들어요. 주병진이 어쩌고 저쩌고 걔가 사람이냐 막 못생겼다 뭐 보통 아니면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맞아. 그럼 못생겼으니까 저 친구를 성형수술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야기를 정신변적식으로 꼬리에 물고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애들은 일단 주위 환경에 휩싸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표현을 할 뿐더러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 말을 하면 저렇게 생각할 거고 저렇게 생각하니까 저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말을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뱉고 뭐는 뭐다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말을 해요. 자유스럽게 말을 한다는 것은 머릿속에서 자유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나이든 그렇게 따지면 아는 게 많으면서 연결을 자유롭게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아이디어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가 필요한 정확히 이상적인 형태의 창의적인 사회에서 필요한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는 게 많으니까 그 아는 거를 딱 등식으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다 쏟아내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영돈 PD는 프로그램을 잘 만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은 어디 있어요? 마음은 어디 있어요? 마음은 어디 있어? 제가 옛날에 마음이라는 다큐멘터리 KBS 있을 때 만들 때 보면요. 한 1년 동안 만들었어요. 8원 넘어뜨려서 세계적 속각들 다 만나고 아시아에서 일본이고 우리나라 마음이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거기다가 이게 하트를 내요. 제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아무리 열어봐도 있으면 마음이 없어요. 미국 가서 마음이 어디냐 물어보면 여기 하트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머리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마음은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뇌 속에 있어요. 뇌가 잘라지면 아무 생각도 못해요. 생각을 한다는 건 뭐냐면 뭐를 생각한다. 이 말은 제 이야기를 듣고 뭘 생각한다. 그거는 여러분 뇌 속에서
여러 가지 신경세포, 뇌세포들이 가닥을 지어서 연결이 팍 되는 거예요. 수십억 개가 되는 뇌가 연결망을 가지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선입감이라고 하는 건 그 연결이 어느 한쪽으로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창의적이라고 하는 건 그 연결이 아주 자유자재로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자유자재로 연결시킬 건가? 그게 창의적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 훈련과 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세계적인 석학한테 창의성 연구한 분한테요. 어떻게 하면 창의적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트레이닝을 받으면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건 뭐라고 대답하냐면 시를 많이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 저희 그렇게 자문을 받았을 때 미국에서도 초등학교 이런 데서 시를 읽힌대요. 심지어 대학교에서 시를 읽혀요. 시가 뭐예요? 시는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연결될 것 같지 않은 것을 시인들은 연결시켜요. 구름 속에 낙타가 뛰어다니고, 예? 마음이 호수고, 화살이 날아가서 달나라를 거쳐서 해까지 가다가 이런 식의 전혀 연결될 것 같지 않은 우리 상상의 나래를 필 수 있는 최대의 상상한 나래를 추상적으로 피는 게 시예요. 시를 읽으면 뇌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아요. 여러 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신경세포 뭉치들이 각자로 막 움직여서 여러분 뇌를 자유롭게 해요. 난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리고 많이 외우면 우리 머리는 전부 다 시험 점수가 좋은 돌이 돼요. 왜? 등식 만들기에 능숙해지니까. 시를 많이 읽으십시오. 우리의 뇌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생각을 하면 연결이 돼요. 근데 그 연결이 통상적으로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연결이 돼요. 어떤 범위? 소위 의식이라는 범주에 있는 데까지만 연결이 돼요. 의식이라는 여러분이 뭐를 생각했을 때 생각날 수 있는 범위까지예요. 아, 구름 하면 지금 여러분 머리에 무슨 생각이 쫙 들어요. 현재 여러분 머리에 구름 했을 때 생각이 되지 않는데 여러분 뇌 속에 들어있는 그거를 끄집어내는 게 창의성을 개발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무의식이 되든지 일단 무의식하고 의식을 만드는 무의식이니까 무의식에 여러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어릴 때부터 아니면 더 어릴 때부터 뇌 속에 기억이 되든지 안 되든지 축적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 눈으로 보고 이야기 듣고 슬프고 기쁘고 그 다음에 뭐 공부한 지식이든지 상상에 의한 지식이든지 그 들어있는 거를 끄집어낼 수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창의적이 돼요. 끄집어내서 연결만 시킬 수 있으면. 그렇지 않고 의식에 있는 것만 연결을 시키면 그거는 굉장히 도식화된 그런 생각밖에 안 할지도 몰라요. 의식에 있는 것조차도 잘 연결시킬 수 있으면 그거는 창의적이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문제는 안에 있는 걸 어떻게 끄집어내냐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첫째, 선입감은 무조건 없애라. 반대로 생각해요. 요새 어디 보면 텔레비전 광고 나와요. 애가 전구를 여기다 꽂아가지고 불 나오게 하고 나무로 만든 거 이렇게 해가지고 굴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에디슨 우리는 언제 노벨상을 탈까요? 현대 그 광고 있잖아요. 그걸 보세요. 걔네들은 정말 창의적이에요. 그게 머리가 제대로 머리 지식 있는 사람은 그 짓을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하지. 그래서 창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거기서 나오는 뭔가를 거부를 할 때 우리가 사는 거는 산소 때문이라고 한다. 공기 중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닐봉지를 머리에다 쓰는 거예요. 산소가 없으시면 어떻게 될까? 창의적인 사람은 호기심이 정말 많아요. 터무니없는 호기심이라도 그 중에 하나가 대박이 나는 거예요. 야, 예능 PD는 왜 드라마 못하냐? 다 예능 PD는 예능 프로만 하려고 할 때 예능 PD가 드라마를 만들어야지 앞에가 클리셰이고 앞에가 등식이고 고정관념이고 뒷거는 창의적이에요. 야, 드라마 하는 애들은 왜 자꾸 드라마에 실패하고 드라마만 하냐? 내가 예능 프로 한번 해봐야지. 그런 친구는 창의적이에요. 성공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이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가 창의적으로 변하고 그런 사람 그 중에서 하나가 대박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1982년에
프로그램을 할 때 찍었는데 방송 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개그맨 이만용 씨 있잖아요. 알죠? 그때는 젊었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야, 이 사람을 여자 분장을 시키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머리를 가서 스트레이트 파마를 하고 다리에 있는 털 전부 다 면도기로 다 깎고 스타킹 신기고 힐 신기고 여자 옷 치마 입혀가지고 명동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지금이야 그런 거 가끔 많잖아요. 그때는 완전 미친놈 소리 들었어요. 카메라 들고 이제 나와가지고 사람들 반응 본다고. 이 재밌는 반응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좀 미친놈 소리 그렇게 하는 게 많지만 그런 게 창의적이에요. 예? 창의적인 거는 처음에는 무모해요. 그리고 미친놈 같아요. 왜냐하면 등식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등식을 인정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는 절대 안 납니다. 창의적이 될 수가 없어요. 누가 옛날에 스마트폰이 핸드폰이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이 속에 담길 거라고 여러분 중에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 컴퓨터는 전부 다 앉아가지고 책상에서 이렇게 치는 걸로 다 생각했지 이게 그렇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나중에는 텔레비전 벽에서 전부 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손으로 해가지고 타치 다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때 야 멋있다 하지만 그게 결국 현실로 다 오잖아요. 모두가 무모하다고 생각한 것은 어느 시점이 지나면 어떤 변형된 형태로 현실화되고 그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뭐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파이오니어로. 자, 등식을 인정하지 말라. 두 번째는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를 할 때, 예를 드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뭐를 할 때, 이렇게 봅시다. 예를 들면 사랑에 대한 내가 무슨 프로젝트를 한다. 그럼 여러분 사랑에 대한 거를 막 이렇게 봐요. 보고 리서치를 막 하고 리포트를 써요. 그렇지만 사랑에 있는 걸 아무리 열심히 봐봐야 사랑 범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누구나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사랑만 가지고 리서치를 해서 다 리포트를 쓰고 다 한다니까. 사랑에 반대되는 건 뭐예요? 죽음이나 아니면 전쟁이나 폭력이나 살인이나 이걸 리서치를 열심히 하고 반대되는 이런 개념의 또 리서치를 이것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뇌를 쉬어요. 잠을 자든지 사우나를 가든지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뭔가 사랑에 달린 새로운 게 없을까? 그러면 이렇게 했던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사랑. 그거는 되게 좀 클리셰 같은데 그래도 그냥 사랑보다는 다른 뭔가가 새롭게 나타난다니까요. 사회는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공대 다니는 사람이 공대만 공부하고 의대 다니는 사람이 의대만 공부하고 이거는 인전은 좀 있으면 이런 시대는 다 가요. 이건 전부 다 클리셰예요. 의대 나온 사람이 나오면 의사가 된다. 이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의대 나온 사람이 PD가 된다. 의대 나온 사람이 정치를 한다. 이게 더 새로운 거예요. 이거는 이거대로 존재는 하겠지만 뭔가 파이니어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전 PD니까 프로그램 이해를 하면 그런 거예요. 아까 말한 응답하라 1997이나 1994가 다른 분야의 사람이 다른 일을 하는 거고 슈퍼스타 K 같은 파인부는 망했어요. 그렇죠? 누가 상 탄지 아무도 몰라요. 누가 5억 원 받은지 아는 사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4나 3 이렇게 히트한 이유는 뭐예요? 그건 오디션 프로예요. 옛날 같으면 노래 잘 부르는 사람 1, 2, 3, 4, 5 이렇게 줬잖아요. 1등까지 줬어요. 옛날 그렇게 해주면 정노래자랑 그런 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PD는 누구나 다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오디션 아니고 그럼 뭘 할까라고 생각하면 오디션에 나온 이 사람의 휴먼 스토리를 개발하자, 찾자.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찍어요. 그 다음에 합숙을 시키면서 7명, 5명 되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카메라로 다 찍어. 이 노래 부르는 사람은 이런 인간이에요. 이렇게 고생하고. 그래서 그거를 보여줘요. 그러면 그 노래를 듣는 사람은 그 노래만 들려요? 아니. 이 사람의 휴먼 스토리가 들리는 거예요. 노래는 어떻게 보면 부수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게 오디션 프로예요? 음악 프로예요? 아니면 다큐멘터리예요? 나는 다큐멘터리 생각해요.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하는 건 새로운 시각이에요. 창의적이에요. 오디션 프로, 오디션에 휴먼 스토리를 좀 넣은 거예요. 그거는 여전히 덜 창의적이에요. 오디션만 하는 것보다 훨씬 창의적이지만 세상은 교집합의 시대예요. 예? 그것이 알고 싶다를 처음에 만들 때 똑같이 무슨 사건 현장이 있다 그러면 현장 가면 피입장을 떨어지고 이걸 보고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재현을 써야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재현한 걸 보면 사람들이 훨씬 더 이해를 잘해요. 물론 시청률에도 도움이 되고. 새로운 어프로치예요. 누구나 이 새로운 어프로치에 목말라 있어요. 그거를 하려면 스펙트럼의 완전히 반대되는 거를 찾아서 그걸 인위적으로 여러분 뇌 속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쉬었다가 여러분 뇌에서 뱉어내는 굉장히 단편적이고 조그만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파편들을 주워 담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 저는 세상이 논리적인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학식이 높은 사람에서 발전해왔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은 있잖아요. 스마트폰 만든 사람이나 그게 어떤 형태, 어느 분야의 사람이 되든지 그거는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한 사람들이 소위 세상을 아이폰이 되든지 뭐가 되든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학력이 뛰어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야, 나 이거 만들어보자라고 막 해서 됐을까요? 아니요.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한 순간적인 떠오르는 딱 아이디어 하나예요. 그건 화장실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야, 공부하자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아이디어 내자. 회의해가지고 아이디어 내는 건 다 소용없어요. 세수할 때, 밥 먹을 때, 화장실에서 단편적으로 떠오르는 그 아이디어가 여러분이 선입견만 없으면 진정한 아이디어고 그게 세상을 바꿔요. 그거를 자주 만들어내는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에요.